어머니,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어서요. 아까 남편이랑도 상의했거든요. 응. 왜 그러니? 어머님, 그동안 말씀 못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많이 힘들었어요. 어머님이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부시럭거리시는 것도 그렇고, 제가 밥 먹고 있을 때마다 옆에서 아들 입맛에 안 맞는다고 지적하시는 것도, 그건 내가 우리 아들. 아, 그만 좀 하시죠. 우리 아들이라뇨? 이제는 제 남편이에요. 어머님은 정말 이해가 안 되시나요? 어제는 제가 샤워하고 있는데도 그냥 문을 여셨잖아요. 미안하다. 내가 미처 생각을. 미안하다고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어제 요양원을 다녀왔어요. 어머님 같은 분들이 정말 편하게 지내시더라고요. 거기 가시면 매일 운동도 하시고 친구도 사귀시고. 뭐라고? 내가. 요양원에? 네, 어차피 어머님 통장에 있는 돈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한 달에 300만 원이면 VIP 룸 쓰실 수 있대요. 아, 그리고 그 돈. 어차피 나중엔 우리 돈 되는 거 맞죠? 그럼 이참에 아예 저희한테 주시는 게. 이게 무슨 소리니? 내가 30년 동안 모은 돈으로 너희 신혼집 사주고 일주일 만에 이런 소리를 듣게 될 줄은. 어머님도 참. 그 돈이면 요양원에서 10년은 사시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상속받으면 세금도 많이 내야 하는데 이참에 증여해 주시면. 엄마,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와이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너 맞아? 네,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엄마가 계시면 저희 신혼생활이 내가 너를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방해가 된다고? 어머님, 방해라뇨? 저희는 그저 어머님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라고요. 아, 맞다. 어머님 통장에서 매달 자동이체로 요양원비만 빠져나가게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따로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래. 알겠다. 정말 잘 알겠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어머님, 정말이요? 그럼 제가 내일 바로 요양원에 예약하고 어머님 통장. 잠깐. 그 전에 내가 할 일이 하나 있어. 이렇게 시작된 제 이야기. 여러분은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춥고 어두웠던 겨울날이었습니다. 제가 아들과 며느리의 끔찍한 민낯을 마주하게 된 날이죠. 아들이 결혼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며느리는 그날따라 유난히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지더군요. 그 며느리가 결혼 전에는 얼마나 순했었는지 몰라요. 어머니, 저희 신혼집은 작아도 괜찮아요. 어머니랑 같이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러던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저를 안면 몰수하다뇨. 그날 아침 저는 며느리가 좋아한다며 사왔던 프렌치 레스토랑 디저트를 손에 들고 있었죠. 결혼식 전부터 그렇게나 좋아하던 디저트라며 매번 제가 사다 줄 때마다 행복해하던 며느리였는데 하필 그 디저트를 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저를 불렀죠. 어머님, 이제 우리가 어머님 모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은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저희 방문을 여세요. 제가 요리할 때마다 옆에서 우리 아들은 이런 걸 안 좋아한다고 하시고, 심지어 어제는 제가 속옷 갈아입는데도 문도 안 두드리시고 들어오셨잖아요.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디저트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얀 생크림이 차가운 바닥에 흩어지는 걸 보니 제 마음도 그렇게 흩어지는 것 같더군요. 30년 전 아들 아빠가 집을 나갔을 때도 이렇게 아프진 않았어요. 갓 돌이 지난 아들을 안고 전셋집 계단에 앉아 울던 그때도 이렇게까지 가슴이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제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거기 가시면 매일 운동도 하시고 친구도 사귀실 수 있대요. 어머님 통장에 있는 돈이면 최고급 VIP룸에서 지내실 수 있고요. 며느리의 말에는 계산기를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30년간 모은 돈, 아들 키우면서도
제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면서도 차곡차곡 모아둔 그 돈을요. 아, 맞다. 어머님, 그 통장. 저희한테 미리 주시는 게 어떠세요? 세금도 덜 내고.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 거 될 돈이잖아요. 순간 제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거 될 돈.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결혼 전 며느리는 얼마나 겸손했었나요? 어머님, 저는 신혼집 같은 거 바라지도 않아요. 어머님이랑 같이 살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말하던 그 며느리가 제가 5억을 들여 신혼집을 마련해 주자마자 돌변했어요. 일주일. 겨우 일주일 만에 그녀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있을 때면 당신 엄마가 우리 사생활을 다 감시해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제가 화장실에 있을 때 들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제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졌습니다. 아들아, 내가 정말 엄마를 요양원으로 보내자고 했니? 엄마, 미안해요. 와이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의 말이 이어질 때마다 제 기억 속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생후 3개월 폐렴으로 밤새 열나던 아들의 이마를 식혀주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새 책가방을 메고 꽃처럼 웃던 아들의 모습, 중학교 시절 과외비를 마련하려 야간 식당일까지 뛰어가던 날들, 대학 등록금을 위해 전세를 월세로 줄이며 지하방으로 이사가던 날.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요양원은 정말 시설이 좋대요. 한 달에 300만 원이면 VIP 룸을 쓰실 수 있고 주치의도 따로 있대요. 어머님 통장에 있는 돈이면 10년은 거뜬히 계실 수 있어요. 며느리는 마치 여행 상품을 소개하듯 요양원 시설을 설명했어요. 제 통장에 있는 돈을 계산기로 두들기던 말이죠. 그때 문득 지난주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제가 화장실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였죠. 여보, 어머님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어? 저축금이랑 보험금이랑 해서 3억 정도. 그럼 요양원 보내고 남는 돈으로 우리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되겠네. 라고 했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그래. 알겠다. 너희 말이 맞아. 엄마가 여기 있으면 불편하지. 나도 이제 나가는 게 맞겠구나. 어머니, 그럼 제가 내일 당장 요양원에. 잠깐. 그 전에 엄마가 정리할 게 있어.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선 찬비가 내리고 있었죠.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는 내 차례구나. 저는 그날 밤 창가에 기대 앉아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창밖을 보며 아들 어릴 적 일기장을 펼쳤어요. 그 안에는 아들이 초등학교 시절 써놓은 글이 있었거든요. 커서 꼭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프지 않게 해줄 거예요. 엄마가 밤에 기침하는 소리가 들려서 너무 슬펐어요. 그때는 감기약 살 돈도 없어서 밤새 기침을 참았었죠.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 아파할까봐. 일기장을 듣고 아들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며느리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통장 비밀번호는 알아냈어? 응, 엄마가 내 생일로 해놨더라. 역시 우리 당신이 최고야. 이제 곧 우리도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겠다.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이 되자마자 은행으로 향했죠. 3억 전액을 해지하시겠다고요? 네. 중도해지 수수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꽤 많이 나오실 텐데. 정말 해지하시겠어요? 통장을 해지하고 나오는데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와이프가 엄마 좋아하는 삼계탕 끓인대요. 일찍 들어오세요. 전화를 끊고 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마지막 저녁이 될 줄은 아들도 모르겠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복덕방을 찾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어요. 복덕방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왠지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안에는 중년의 사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집을 팔려고요. 어디 집이신데요? 현대 아파트 19동요. 사장님이 깜짝 놀라시더군요. 거기. 지난주에 새로 입주한 집 아닌가요? 네, 아니, 할머니. 거기 5억 주고 사신 거 맞죠? 왜 이렇게 급하게 파시려고? 저는 천천히 말씀드렸어요. 4억에 내놓을 거예요. 한 달 안에만 팔리면 돼요. 네. 5억 주고 사신 집을 4억에요? 손해보시는데. 괜찮아요. 빨리만 팔아주세요. 사장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물으셨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아니요, 그냥 제가 갈 곳이 생겼거든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아까부터 찾았는데. 어머니 통장도 없어졌던데.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렸어요. 제발, 오늘 당장 매물로 올려주세요. 전세도 월세도 안 돼요. 꼭 매매로. 금매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그날 오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손님이 바로 계약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원래 이 동네 집을 보고 계셨대요. 할머니, 지금 손님이 계신데. 내일 아침 일찍 계약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내일이요? 오늘. 오늘 당장은 안 될까요? 네. 아. 그런데 할머니, 아드님은 알고 계신가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집이에요. 제가 결정해도 되잖아요. 사장님은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조용히 전화를 하시더니 손님. 네. 오늘 저녁에도 가능하시다고 하세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으로 산 집인데 일주일 만에 팔아버리다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소고기, 아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샀죠. 마지막 장복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저를 반겼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아까 보니까 요양원이 이번 주까지 등록하면 입소비를 깎아준대요. 우리 내일.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부동산에서 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처음으로 그녀의 위선적인 미소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부동산이요? 무슨,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죠. 할머니. 진짜 계약하시게요? 며느님이나 아드님은 아시나요?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제 집 매매라서요. 제가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며느리가 뒤쫓아왔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계약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 며느라. 너희가 말한 대로 요양원에 가려면 이 집을 팔아야지. 우리 아들한테 신혼집 사준다고 5억이나 드렸더니 이제 와서 집이 좁다며. 그래서 4억에 금매로 내놨어. 방금 계약하러 가는 길이야. 며느리의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게 보였어요. 잠깐만요.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머님 요양원. 그러니까 그건 그냥 의견을 낸 거였지. 당장 결정할 일은 아니었잖아요. 맞아, 의견 내줘서 고마워. 덕분에 결심이 섰어. 내 말대로 이제 내 통장에 있는 돈으로 요양원에 가면 되겠다. 아, 근데 통장은 어제 다 해지했어. 중도 해지 수수료가 좀 나왔지만 괜찮아. 어차피 그 돈도 내 돈이었잖니?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더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님이. 그리고 2시간 뒤 집은 팔렸습니다. 계약금 4천만 원을 받았죠. 한 달 후면 이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할머니, 정말 이렇게 계약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혹시라도 아드님이. 제 도장이에요. 제가 찍었잖아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거 맞죠? 네. 계약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퇴근하자마자 달려온 것 같았죠.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와이프한테 전화 받고 놀라서 뛰어왔잖아요. 저는 묵묵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와서 화내봤자 소용없어. 계약금도 받았고, 한 달 후면 나가야 해. 엄마가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그래? 그럼 엄마가 왜 이러는지 들어볼래? 내 와이프가 엄마 보고 뭐라고 했는지, 내가 엄마 뒤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건. 어제 내 와이프가 그러더라. 엄마 통장에 있는 돈이면 요양원에서 10년은 살 수 있다고. 그 돈이 너희 돈이 될 거라고. 그래서 엄마가 통장을 해지하신 거예요? 그 돈은 어디다? 궁금하니? 그 돈 어디 갔는지? 아직은 말 못해.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 엄마, 내가 널 키우면서 말이다. 한 번도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늘 내가 먼저였지. 내가 좋은 대학 가길 바라면서, 내가 좋은 직장 잡길 바라면서 평생을 너만 보고 달려왔어. 그런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다. 엄마가 평생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었어. 아들이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구석에서 흐느끼고 있었고요. 엄마, 제발. 그 돈 어디 있는지만이라도. 지금도 돈 걱정부터 하는구나. 널 위해 평생을 바친 엄마보다. 그 돈이 먼저냐? 저는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결혼식 전부터 준비해 뒀던 거예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감했던 걸까요? 엄마, 어딜 가시려고? 이제 와서 붙잡지 마. 내 갈 곳은 정해져 있어. 요양원에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요양원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아니, 요양원 아니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엄마를 버리려고 했던 아들과 며느리 손에 들어갈 것 같아. 그때 며느리가 달려와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 돈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하지만 저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아들과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돌아볼 수는 없었어요. 이제 여러분께 제가 그 돈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그 돈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제가 그 돈을 어떻게 했는지 들으면 놀라실 겁니다. 그 돈은 제가 30년간 근무했던 보육원으로 보냈거든요. 사실 저는 어린이집 교사였어요.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낮에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밤에는 식당 일을 했죠. 그러다 보육원에서 일하게 됐고 그곳에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 통장에 있던 3억 전액을 보육원에 기부했어요. 아이들의 장학금과 생활비로 사용해 달라고요. 제가 평생을 어린이집과 보육원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피보다 진하다는 걸요. 그날 저녁 아들이 제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봐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육원으로 향했죠. 원장 선생님은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큰 돈을 저희가 어떻게... 괜찮아요. 저는 이제 진짜 부자가 됐으니까요. 100명의 자녀를 얻었잖아요. 보육원 아이들은 제가 오자마자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좋아해주는 이 아이들의 마음이. 원장 선생님과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3억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지. 선생님, 이 돈이면 우리 아이들 100명은 거뜬히 대학까지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서. 그때 제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며느리였죠. 어머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 돈 때문에 이러시는 거면 저희가 사과할게요. 그동안 제가 물질적인 것만 보고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제 와서 돈 얘기를 하다니. 그리고 다음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회사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어머님, 저희가 아들분 프로젝트 담당자인데요. 오늘 아드님이 갑자기 프로젝트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회사를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혹시 어머님께서 아시는 게 있나요? 아들이 회사에서 큰 사고를 친 거예요. 몇 년간 준비해온 프로젝트 자료를 모두 삭제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녁 마침내 아들이 술에 취해 보육원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난 이제 어떡하면 되는 거야? 회사도 그만뒀어. 이 집도 팔렸지. 와이프도 가출했어. 우리 모아둔 돈도 다 가지고. 저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이 놀라서 숨을까봐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 이제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겠니?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이 집에서 일주일 만에 엄마를 내쫓으려 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돌아오세요. 와이프가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때 보육원 문이 열리며 한 아이가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내일 장학금 수여식이래요. 저도 봤는데요. 아들이 그 아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그래, 내가 버리려던 엄마의 돈으로 이 아이들이 꿈을 이루게 될 거야. 너는 그 돈으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지만 엄마는 그 돈으로 100명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기로 했어. 아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바로 그때 뜻밖의 손님이 보육원을 찾아왔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신문에서 봤어요. 어머니께서 보육원에 기부하신 일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첫 의대생이 나왔다는 기사도요. 며느리의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한 달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남편이, 아니, 제 전 남편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요즘은 주말마다 보육원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면서요? 저는 그동안 뭘 한 걸까요? 돈만 보고 살았나 봐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괜찮아. 넌 그저 내 행복을 찾으려 했을 뿐이야. 다만 그 방법이 조금 잘못됐을 뿐이지. 그리고 바로 그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들이 보육원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품에 무언가를 안고 있더군요. 엄마,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있어요. 길에서 우연히 발견했는데. 아들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골목에 버려져 있던 아기라고 해요. 경찰서에도 다녀왔는데 아무래도 이 아기는 보육원에서 키워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아기의 법적 보호자가 되고 싶은데 어떠세요?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죠. 제가 도와도 될까요? 그동안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버려진 아기는 새로운 가족을 만났고 깨어졌던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죠. 며느리는 다시 아들과 재결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들은 작은 빌라를 월세로 얻었죠. 이전에 호화로운 신혼집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더 깊은 행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다시 들어갔어요. 무릎 꿇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도 살려냈죠. 하지만 이제 그의 진짜 자부심은 다른 곳에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보육원에서 진행하는 코딩 교실이죠. 엄마, 우리 아이들 중에 IT 회사 들어간 애들이 벌써 3명이에요. 며느리도 변했어요.
그녀는 이제 보육원에서 미술 교실을 엽니다. 아이들의 그림으로 보육원 벽이 가득 채워졌죠. 그리고 저는 여전히 보육원에 살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방 하나를 내어주셨거든요. 이제는 제가 평생 꿈꿔왔던 진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100명의 아이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가족이요. 얼마 전 보육원 아이들이 제게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줬어요. 케이크에 적힌 문구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의 엄마이자 할머니께 당신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참 이상하죠. 제가 집과 돈을 모두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오히려 저는 더 큰 보물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때로는 가장 큰 시련처럼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이겨낼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나누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었네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특별한 순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고 행복은 함께할수록 깊어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세상이 준 선물,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세월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저희 채널에서 함께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